자, 안녕하세요. 무소TV 황 소장입니다. 자, 2022년 6월 27일, 자, 월요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세가 그렇죠, 그죠? 예, 장세가. 자, 6월 FOMC 회의 이후에, 자이언트 스텝. 자, 자이언트 스텝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이언트 스텝이 시행되고, 좀 많이 밀렸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거의 300포인트 가량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하고, 자, 오늘하고, 자, 기술적 반등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기술적 반등 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단기로 급락을 했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죠? 자, 오늘 거래소 외국인들이 2,700억 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작하면서 오전에 1,000억 이상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매도를 많이 줄여가지고 막판에 많이 줄여서 98억 매도로 마감을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또 원달러 환율, 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을 찾는 듯한 그런 모습. 자, 오전만 해도 1,900원대에서 이렇게 노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좀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일정 부분 회복은 했어요, 그죠? 자, 오늘 음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기술적 반등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 후에 대반락을 하게 될 건지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자, 외바닥이라는 건 없다. 외바닥이라는 건 없다. 어디서 대반락을 하게 될런지 그런 부분들. 오늘 일단은 2400 부근, 2400을 좀 회복해서 끝나는데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자, 동시효과 10분, 3시 20분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2407포인트, 2410포인트 가깝게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동시효과 10분에 이렇게 좀 대밀리면서 2401포인트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좀 미약했죠, 그죠? 미약한 그런 모습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전개되는지 아니면은 대밀려서 쌍바닥을 찍게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 확인들 하셔야 됩니다. 확인들 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죠?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미국장이 반등이 나온 거는 그거예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완화, 경기 침체 완화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 의원들 그 관계자들의 발언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 이런 발언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별로 없다, 낮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완화되는 그런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갭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죠? 자, 아래 꼬리 달고 떨어지는 듯 했으나, 자, 5일선 지지를 하면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좀 아사모스 조금 여기서 버팅기느냐, 5일선을 버팅기느냐, 아니면은 5일선을 깨고 내려가서 쌍바닥을 찍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들 매매 동량이 갑자기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들, 오전만 해도 거의 600억 가량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2600억 이상 이렇게 매수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100억을 넘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매도 규모를 많이 줄여가지고 98억으로 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기관들이 좀 도와줬으면, 그죠? 기관들이 좀 도와줬으면 좀 더 강한 흐름으로 전개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이왕 안정을 찾는 거
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 장대 음봉의 모습이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일정 부분 회복하고 마감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상승이 일어날 거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전개될 거냐? 추가 기술적 반등이 전개될 거냐? 뭐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반등이 전개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여기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개가 된다라면 외국인들 수급 상황이 별로겠죠, 그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짚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 계속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지표가 내일 밤에 발표됩니다. 내일 밤 미국이죠, 미국. 내일 밤 미국장에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 자,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는지 예상치에서 확 다르게 나오는지. 그래서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또 생길 거냐.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한 이벤트들 6월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세 가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굵직굵직한 이벤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다 지나갔어요, 그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든가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 발표하고서는 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6월 FOMC 회의 결과 이 결과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이 두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단기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은 이제 뭐 6월 달에 있을 뭐 마지막 이벤트라 그럴까요? 뭐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일 것 같아요.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 내일 밤에 발표됩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여기에 따라서 미국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정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단순히 그냥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은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들 수급 상태가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개선되면서 자, 연속 이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기술적 반등이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죠. 지난주 여기가 무슨 요일이에요? 지난주 화요일 날. 자,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다. 기술적 반등이라 하면은 제대로 이렇게 몸통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굉장히 좀 미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에는 갭 상승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6월 달에 뭐 바닥이 진짜 바닥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월 거래일이 이제 상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근데 변동성이 확 생겨버렸어요. 변동성이 확 생겨버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말씀드리면서 6월 달에 저점이 형성되고 바닥이 형성되고 그리고 방향도 상승 방향으로 트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FOMC 회의 이후에 변동성이 확 생겨버려 가지고 예상보다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외바닥이에요. 여기가 외바닥입니다. 외바닥. 자, 쌍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게 될런지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2,500 정도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들어 올릴 건지 아니면은 되밀려서 쌍바닥을 찍고 들어 올릴 건지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 6월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수치가 좀 양호하게 나와가지고 추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기대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대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여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확인들 하시고 시장에 대응들 하세요. 대응들 하시고요. 자, 지수는 뭐 말씀드린 대로 자, 월봉을 보시면 1년 동안 하락했어요. 1년 동안. 자, 1년 동안 많이 하락했죠. 그죠? 1년 동안. 자, 지난 고점이 종가상으로는 3,300점 정도 돼요. 그죠? 최고점으로는 3,316. 자, 여기 아래 꼬리까지 많이 떨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 1000포인트 정도, 1000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1000포인트.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뭐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대밀리는 모습. 대밀리는 모습. 자, 작년 연말에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뻔 했었는데 그냥 양봉 상태만 만들어 놓고 금년 1월 달에 더 큰 음봉으로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죠? 그리고 2월, 3월, 4월, 5월 뭐 여기까지 좀 버팅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6월 달 확 깨고 내려가는 모습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 없이 떨어지기만 했어요. 1년 동안. 자,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이런 경우가 없었다. 이런 경우가 없었다. 이런 경우가 떨어지기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08년도에도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2008년도. 자, 차트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2008년도. 자, 여기서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여기 최고 고점이 2085입니다. 2085인데 여기 저점이 얼마냐 그러면 892. 엄청나게 떨어졌죠. 2085에서 800 천도 깨고 890 정도 엄청나게 하락하는 그런 2008년. 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잘 보십시오. 자,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까? 계속? 아니죠. 떨어지고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반등. 자, 여기에서 자, 위치가 여기였어요. 자, 여기까지 떨어졌었어요. 축. 그리고 반등이 축 나왔죠. 그리고 다시 밀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반등이 몇 개월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요. 몇 개월.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지금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자, 이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2008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시고 자, 떨어졌다가 반등이 어느 정도 일어났냐,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자, 이런 모습을 보였던 우리나라 주식 시장입니다. 자, 지금 반등이 제대로 나왔나? 안 나왔다 그랬죠.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 그럼 반등이 한번 올라와야 되겠죠. 그죠? 반등이. 그 반등이 언제 나올 거냐?
자, 일봉상 일단 기술적 반등이 이틀 연속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바로 나올 건지 재차 대밀려서 쌍바닥 정도의 모습을 찍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바닥을 잘 다지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건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2008년도 얼마에서 얼마 정도 떨어졌다가 얼마까지 회복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자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남겨드립니다. 그거 체크해 보시고, 자 이런 시장, 이렇게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또 저쪽이죠. 또 언제예요? 또 많이 떨어졌을 때가 닷컴 버블인가요? 닷컴 버블 나왔을 때도 역시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거품이 쭉쭉 빠지면서, 그때는 뭐 닷컴 얘기만 나오면 주식시장이 폭등하던 뭐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 자, 여기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진 겁니다. 쭉. 자, 얘도 그냥 쭉 떨어지기만 했나요? 아니란 얘기죠. 자, 고점 형성하고 여기까지 빠졌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죠? 여기에서 이만큼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선이 삐딱하나. 자, 여기가 고점인데 어디까지? 1차적으로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빠지고 어디까지 들어 올렸어요? 자, 여기까지 들어 올렸다. 들어 올렸죠. 그리고 들어 올린 다음에 빠졌다. 들어 올린 다음에 빠졌다. 자, 이래요. 이렇습니다. 이런데 다시 한번. 자, 들어 올린 게 뭐 있어요? 계속 빠졌죠? 계속 빠졌어요. 계속 빠졌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들어 올렸다라면, 요건이 갖춰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 들어 올리지 못하고 더 빠져버렸어요. 더.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 2021년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흘러내리기만 한 거예요. 이게 쭉쭉 빠져버린 겁니다. 빠져버렸으니까 기술적 반등 나오겠죠, 그죠? 기술적 반등. 자,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지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유로존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 물론 이럴 때 경제 상황, 지금의 경제 상황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주식 역사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빠진 것만은 없어요. 빠진 것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어느 정도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일봉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월봉들, 굵직굵직한 월봉들 좀 보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그때 이랬었구나, 뭐 이런 것들. 자, 일봉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 2008년 고점 찍고 떨어진 다음에 쌍바닥 찍고 이렇게 들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 일봉 보시면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 없이 흘러내리기만 했다. 자, 일봉 보시니까 더 이해가 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요번에 바로 나올지 아니면 살짝 밀렸다가 나올지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자,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더 힘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은. 뭐 뉴스들 보셔서 아시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용 거래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 그만두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진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용 거시는 분들 주식 투자 그만두십시오. 그만두세요. 여윳돈이 아니다.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거 다 텁니다. 다 털고 가요. 그거. 지금도 신용 걸고 계신 분들 그거 다 털립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주식 이게 위험 자산이에요, 안전 자산이에요. 이거 위험 자산이에요, 안전 자산이에요. 이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죠? 자, 빚내서 투자하는 거 B2 여러분들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자, 쌍바닥을 찍고 추가 상승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상승이 전개될 건지, 뭐 그런 부분들, 특히 추가 상승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원달러 환율, 요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 상태, 수급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 수급이 더 죽었어요. 자, 양봉은 나왔지만은 수급이 연속 이틀 더 줄어드는 그런 거래소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자,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이 아직까지는 수급이 확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힘있게 올라가겠죠. 그죠? 수급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수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급이 살아나려면 일단은 외국인들 자금이 좀 들어와야 돼요. 시장에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체크해 보시고, 아이고,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 종목에 연연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종목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 대부분 물려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 물려 계신다. 그럼 들고 도셔야 돼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 나올 때까지 들고 도셔야 되고요. 자, 이런 날 굉장히 신용 털리고 막 신용 이 장대 음봉 보십시오. 이거 신용 정리되고 내가 버티다 여기서 버티다 못해서 손절해버리고 막 툼에 나오고 막 봉 길이가 막 길어졌죠. 그죠? 음봉 길이가 막 길어졌어요. 그래서 버티다 내가 손절하고 났더니 거기가 최저점이더라.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죠? 자, 버팅기셔야 될 부분은 버팅기셔야 돼요. 계좌 덮어두시고 버팅기실 부분은 좀 버팅기셔야 됩니다. 버팅기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나라 주식 역사 이 차트를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이 차트를 자, 일봉만 보지 마시고 월봉도 좀 보시고, 그냥 뭐 봉 길이로 이게 상승 캔들이다 뭐 하락 캔들이다 그걸 보실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2008년에 고점 찍고 떨어지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네, 그리고 되밀렸었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짚어 보셔야 돼요. 짚어 보시면서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떨어지기만 했네, 그럼 반등 세게 한번 나오겠네,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뭐 주식 투자 자 100%는 아닙니다. 주식 투자 100%는 없어요. 확률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역사 과거의 차트들을 자꾸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과거의 차트들을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그 해, 그 시점, 그 부분에서의 차트의 움직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참조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꼭 체크해 보시고요. 자, 2008년도 기술적 반등이 얼만큼 전개가 됐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 거기에 따라서 미국장의 변동성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은 확인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완전히 저점 나왔다. 이거 저점 나왔다. 이제 막 사자. 그렇게 될 건지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외바닥은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외바닥은 없다. 근데 단기로 급락을 해서 단기로 급등 나올 확률도 있어요. 단기 급락, 단기 급등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시장을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자, 참조들 하시고요. 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들고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얘는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셔야 되니까 덮어두세요. 덮어두시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열어보시면 돼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여기에서 빚내서 투자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자, 신규 투자, 신규 매수는 아니라 그랬죠. 근데 장기 투자, 나 지금 사가지고 2, 3년 들고 갈 거예요. 그럼 사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고들 하시고요. 아셨죠? 예. 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차트 기술적 분석, 자, 기술적 분석 해드렸습니다. 자, 역사적인 흐름,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졌는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고 이번에도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혼자 대응하시기가 힘드시다. 자, 회원가입 하세요.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자, 무소TV 황소장입니다. 무소TV 황소장. 자, 유튜브 녹화되어 있는 거 이제 들어보시다 보면 제일 끝부분에 이메일 주소 나와요. 거기 이메일 주소에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화 걸려가서 회원 가입에 대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참고들 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전개되는지, 다시 한번 변동성이 생기는지,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고 시장에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서두르실 필요가 전혀 없다.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소TV 황소장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